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31일째 되는 날이죠. 네, 오늘도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책은 신경과학 박사이면서 정신과 의사, 그리고 심리학자면서 심리치료사인 두 분이 실제로 그 환자들을 보는 뇌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 또 불안 기분 장애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이게 문제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까지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사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느껴집니다. 요즘 제가 그 충동 구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것이 또 파킨슨병을 앓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현상이더라고요. 244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환자 사례. 나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고 집에 돌아와 매번 후회한다. 항상 통장을 보면서 자신에게 경고한다.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상점에서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잠시 시간을 지연시킨다. 구매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허용되므로 다른 물건도 둘러본다. 구매를 미루고 고민해보자. 며칠 뒤에 다시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매우 희귀한 물건이 아니면 급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 24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는지 자문해본다. 할인 상품이면 시차 기법을 최소 몇 시간만이라도 시험해본다. 시차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감정 수용을 적용한다. 지금은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지만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다. 상점에서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 또 인터넷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며칠 후에 다시 사이트에 방문한다. 할인 상품이라면 구매를 몇 시간 미뤄본다. 시차 기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감정 수용을 활용한다. 감정이 잦아들어 내일이면 구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 또 감정적인 부분. 첫 번째 흥분. 흥분하면 뇌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 것처럼 활동한다. 하지만 그런 도취 상태는 본 마음이 아니다. 흥분은 몇 분 정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며칠 동안 흥분해서 일을 저지른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흥분은 선택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 흥분한 상태로는 정확하게 사고할 수 없다. 따라서 구매를 미룬다. 두 번째, 좌절 거부. 몇 분 혹은 몇 시간 동안의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삶에 갇히게 된다.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감정 수용을 적용하여 목표와 가치관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중요하고 오래도록 기쁨을 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희귀한 물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은 이것 이외에도 수천 개나 있다. 끝이 없는 갈망과 다름없다. 시차 기법을 적용해보자. 진정 희귀한 물건이라면 2, 3일 후에도 마음에 들 것이다. 두 번째, 할인 중이라 지금 사야 한다. 이제 이런 사고를 갖게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 소비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본다.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인가? 비슷한 물건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할인하지 않아도 샀을 것인가? 필요 없는 물건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네. 세 번째, 실용적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 뇌는.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일상에서 필요한 물건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이 책을 읽고 싶고 이 영화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책장에 모아둔 것은 죄다 무엇인가? 1년 후에도 그 책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책과 영화부터 보기 시작하라. 다섯 번째, 이 골동품이 마음에 쏙 들고 거실에 두면 보기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지금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골동품은 사흘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집에 진열해 둘 만한 특별한 장소가 있는가? 없다. 나중에는 서랍 구석을 차지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을 보면 첫 번째,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하죠. 이럴 때
충동적인 행동이다. 시차기법을 적용하여 구매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핀다. 시차기법은 기호나 욕구가 아닌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내일이나 모레에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는 물건이 희귀한 경우 판매자에게 따로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면 된다. 자, 또 사버릴까봐 상점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상점을 다니며 습관적으로 숙고하여 시차를 둔다. 또 무력감이 생긴답니다. 항상 그렇지만 나는 자제할 줄을 모른다. 그래서 일부 상점은 일부러 피해 다닌다. 사고 나서 매번 후회하며 처박아 두면서도 또 사고 싶어진다. 이럴 때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충동성과 안 사면 손해라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다. 시차기법을 적용한다. 또 이런 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첫 번째, 우울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물건을 사면 좀 나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주요 증상은 슬픔, 반추 이런 게 있답니다. 두 번째, 충동 구매. 주요 증상으로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 신용과 채무 등 가족 및 은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충동 구매와 관련된 저장 강박. 그냥 무조건 사서 저장해 놓으려는 거. 주요 증상으로서는 물건을 버리기는 불안하고 여러 곳에 물건을 어지럽게 쌓아두는데 익숙하다.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게 충동 구매와 저장 강박의 현상이랍니다. 병적 충동, 주요 증상,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입니다. 병적 충동입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 주요 증상은 행복감, 과잉행동, 금전소비, 조울증과 우울, 슬픔, 무기력, 비관적인 반추가 번갈아 나타난다. 매년 혹은 매달 이런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며칠 혹은 몇 주에 한 번씩 연이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 자, 이럴 때는 나의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다, 그죠? 오늘도 아침 긍정 화건 1. 나는 파킨슨병이 기적적으로 다 나았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썼더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세 번째, 우리 환우분들도 이 책을 보고 따라 했더니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다. 네 번째, 파킨슨 업계에 관련된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강의가 매일같이 요청이 들어왔다. 다섯 번째, 파킨슨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강사 인기순위 1위가 되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나한테 맞는 화이팅 아시죠? 편안하고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위하는 마음으로. 내일 뵙겠습니다.